지금 여기 타지에 지금 4시간 걸려서 면접 보러 오기도 왔고 패션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 일을 배워보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판매도 해보고 쇼핑몰도 운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환학생이나 뭐 스터디나 대외활동, 공모전 이런 거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한 2년 넘게 뭐 출퇴근 반복된 삶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 들어오기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직장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그거는 제 희망사항 꿈으로 남아 있어서 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이 길로 바로 퇴근하고 싶다. 이게 점심시간의 꿈. 그다음에 이제 아침 되면은 그냥 계속 누워 자고 싶다. 이게 아침의 꿈.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저녁 되면은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일요일의 꿈. 혹시 어제도 야근하셨나요? 오늘 아침도 혹시 출근하기 싫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나의 일을 마치고 오신 모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하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토록 취업이 힘든 세상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내 꿈을 펼쳐야 하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나의 꿈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저런 질문이 마구 머릿속을 침범하기도 하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시간, 그리고 힐링까지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가보죠.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하게 이 시간 말씀 나눠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직장인 대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저희 중에는 가장 직장인 모드가 장착되신 방송사의 시사교양국의 PD이시면서 웹툰 작가이기도 하신 우리의 윤직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직원입니다. 달달한 음악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촉촉하게 채워주실 두 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디에이드, 안다은, 김균현 두 분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에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따뜻한 시간,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자,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럴 때 당장 퇴근하고 싶다. 맞나요? 우리 윤직원님이 그려주신 거죠. 저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 웹툰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흔히 회사 다니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내 메신저를 쓰지 않고 카카오 단체 톡방에서
이제 모두들 하루 종일 시달리죠. 근데 그러고 퇴근을 한 이후에도 단톡방에 알림이 계속 울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퇴근하고 오신 분들 손들어 주실 수 있나요? 모두 거의 모두가 퇴근하고 오신. 우리 넷 중에서는 저까지 다섯이죠. 다섯 중에서는 우리 윤직원님은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요. 두 분 관계는 직장 생활 같지 않은 직장 생활이다라는 이야기도 아까 얼핏 들었는데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윤직원님한테 먼저 조금 네. 저 웹툰이 나오기까지 실제 경험담 혹은 뭐 가까운 이의 이야기 뭐 다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절대로 저만의 이야기라고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친구 얘기도 있고 뭐 사돈의 팔촌 얘기도 있고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모두들 그거 알아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럼 윤직원님은 어떤 때 가장 퇴근하고 싶다 이런 외침을?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을 때가 가장 곤욕이더라고요. 뭐 잠깐 이제 일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앞 사람이 업무를 처리를 해서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제가 일을 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대기하는 시간이 이게 집에서 쉬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막 바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다가 그럴 때 좀 스트레스가 확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집에서 발 뻗고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 그렇죠. 괜히 메일함 뒤적뒤적하고 아무 새 메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메일함 정리하고 계속 그러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또 공감되네요. 이제 옛날 생각도 나면서. 자, 여기 직장생활 6년차 A씨의 사연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칼퇴하고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 했죠. 그런데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야근 중인 팀장님이 이 서류가 어딨냐, 거래처 담당자가 누구냐, 파일은 어디에 저장했냐. 그리 급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무조건 당장 답하라고 전화의 메시지에 어찌나 독촉을 하시는지 내가 퇴근을 한 건지 재택근무 중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덕분에 제 저녁 시간은 엉망이 됐습니다. 팀장님, 제발 저 퇴근 좀 할게요. 라고 외쳐주신 A씨. 아무래도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면은요, 교수님, 진짜 스트레스 아닌가요? 네,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쉴 때 사실 스위치 탁 꺼버리고 쉬어야 재충전이 되고 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에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계속 긴장 상태로 뭔가 있게 되잖아요. 계속 긴장하고 각성 상태로 있고 그러면 피로도 안 풀리고 잠을 자도 뭐 불면에 시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일단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하겠죠. 저 이건 사실 근데 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좀 이게 뭐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이게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이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니면 연락받고 싶지 않은 팀장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 메시지 울림조차도 이렇게 막 그렇지 않나요? 특히 궁금한 게 네. 예전에 카카오톡이 생긴 지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엔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보셨나? 네, 이 단톡방 없이 어떻게 그 퇴근한 이후에 잔소리들을 그렇게 하셨을까? 전화로 하셨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메신저 C 서비스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근데 우리 윤직원님은 회사 생활 시작할 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14년 정도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카카오톡이 활성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는 한창 그 문화가 딱 정립되던 시기여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공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단톡방에 공지 너무 자주 올리지 마라,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많다가 요즘은 그냥 다 뭐 직원들이 알아서 그 이해해야 되는 느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문자 메시지는 보내는 길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중요한 말만 이렇게 딱 써고 이제 보내고 했다면 사실 톡 메신저는 사실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사실 필요하면 영상도 볼 수 있고 야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야 영상 통화하자 뭐 이런 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이 메신저가 굳이 읽음과 읽지 않음을
꼭 알아야 하는 이 시스템이 안 읽은 걸로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 읽은 걸로 하고 싶은데 아이쿠야 벌써 열었네. 이게 또 안 읽고 싶으나 이미 왔는데 안 보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 일의 그 마법이 있죠. 눈치 게임 같은 그런 게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 DA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두 분은 사실 직장 생활 경험은 없지 않으세요? 그쵸. 저희가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안다은 씨가 아까 얼핏 네. 고단한 직장 생활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증언을 살짝 하신 것 같아지고. 근데 사실 이쪽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뭐 시스템 자체가 계약 관계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뭐 크게 직장 생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가 지금 이러고 지금 네, 눈길을 있는 좀 거는- 피하고 있는 느낌인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사실 저도 뭔가 누군가의 상사가 된다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싫어할 상사인데 이분에 비해서는 이분과 제가 단 둘이 일하니까 제가 힘들 뿐이죠. 그러면 네. 뭐 늦은 시각에 카톡 이런 거는 뭐 이분은 예사로운 일이 잠을 안 자세요. 네, 잠을 안 자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연락 받을 때 가장 유쾌하지 않다. 근데 저희가 사적인 연락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일 얘기만 하기 때문에 항상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네. 항상 재미없고 그럴 텐데. 그쵸.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이런 말씀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게, 네. 네, 큰일 저는 아까 그 윤주관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거기 그 장면에 약간 예. 김 과장님 같은 사람이라, 네.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아끼. 또 근데 또 이쪽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연락 받을 때 되게 늦은 시간에 연락이 와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늦게까지 작업하고 막 아침에 자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저녁 늦게 또 일어나셔서 연락하시고 이러셔서 사실 받는 저도 막 새벽에 받을 때도 있고. 네네. 근데 이분은 아침 7시 일어나세요. 네, 왜냐면 전 다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진짜 좀 짜증나는 타입. 네, 일찍 출근하시는 분 연락도 받고, 예. 네, 늦게 연락하시는 분 예. 연락도 받고 하려고 저는 이렇게 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을 위한 우리가 인문학 콘서트 나를 살리는 마음 레시피 이렇게 잡은 게 사실은 그러므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질타하고 토로하자가 또 아닌 것이 뭐 지금 상사 느낌으로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공감할 지점, 이해할 지점을 찾아보고 너무 큰 한숨 소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나누는 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둘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얼른 포장 좀 해주세요. 아유, 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데요, 이런 퇴근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연락 오는 이런 거에 대한 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뭐 씹어야죠, 뭐. 뭐 그러려니 하고 뭐 내일 연락하면 되고 뭐 죄송하다고 빠른 인사하고 빠른 인정과 네. 수용과 예.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나를 지키고 네. 뭐라 그러면 또 죄송하다고 하고. 지혜롭다. 네네. 지혜롭다. 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했을 때 좀 스트레스가 그냥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가볍기도 전에 받지 말고 옆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그것도 해버릇 하시다 보면 빠른 취사 선택이 가능할 거야. 이거 지금 답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거다. 아니다를 영민함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시급한 거여서 지금 답을 해야 하는 것과 네네네네. 에이 팀장님 뭐 하루 정도 묵어도 되는 메시지다 이런 거. 아니 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면 연봉을 한 3배쯤 더 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박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퇴근하고 싶은 우리 직장인 다음 주제 또 가보죠. 보여주세요.
이것도 비쌀 것 같아요. 야근보다 더 싫은 업무 외의 일들. 저희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미리 여쭤봤어요. 업무 외의 지시나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 하는 것들 어떤 답이 있었는지 한번 모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업무 외에 이런 일.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있었어요. 네네네. 드디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이후에 뭔가 저희가 많은 이미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랑 되게 그러니까 친남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뭐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앞으로. 네. 저는 오빠 차가 없고 오빠가 차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 같은 거 하거나 중고 거래 같은 거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무거운 거 살 때나 그럴 때 저 대신 오빠를 보내거든요. 이야. 근데 이거는 네, 그럴 때 조금, 마음은 어떠세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해주는 거지. 뭐 다은 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키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예. 제가 해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고마워요. 네,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해요. 네. 약간 합리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고 자신의 있습니다. 처지를.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위. 개인적인 경조사에 불려간 적이 있다라는 답이었거든요. 이사하는데 좀 와서 도와줘. 개인 컴퓨터 정비 저거 익숙한데요? 근데 컴퓨터 익숙하지 않으면 이제 남자 후배에게 많이 부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는데 나는 한 1시간 붙들고 있어도 이거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너가 하면 한 5분만 봐주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부탁했다 혹은 해야 했다. 일손이 되어달라. 이삿짐 옮기는데 도와달라. 네. 다 해봤던 거라 뭐를 딱히 꼽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 하나 생각나는데 예전 직장에서의 일이었어요. 그 선배님이 여기 계실 리는 없으니까 그 선배님이 약간 또 꽁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가 연사 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영문학을 누가 왜 공부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영문학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선배였는데, 야, 나는 이거 3시간 걸려도 번역을 못해. 야, 넌 영문과니까 네가 5분이면 번역해 줄 수 있지? 하고 이런 두꺼운 원서를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선배님. 그렇게 하고 그냥 까맣게 잊었어요. 근데 아까 그런 거 안 해주셨어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이게 더 반전인데요. 네. 근데 그때는 근데 교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처럼 제가 약간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익십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 이거는 거짓말이고 박사학위면 되게 중요한 일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대답을 안 하는 것과 이게 아닌데. 네,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마침 제 옆자리에 앉은 선배님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일단은 약간 예스맨 타입이어서 예스하고 나서 제가 그날 방송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음 날도 잊었죠. 다다음 날도 잊었죠. 선배가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은근슬쩍 제 책상에 올려놨던 그 원서를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꽁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보고 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없던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3위 가겠습니다. 커피 심부름. 이거 요즘에도 좀 흔한가요? 어떤가요, 윤직원님?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커피를 사오라고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제 받아들일 것도 수 사주셔야죠.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커피 어떤 심부름 커피 타와가 싫은 타와라. 거고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저도 밑에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야 메뉴 불러봐 해서 앱으로 시키잖아요 요새는. 뭐 예를 들면 5잔인 게 이건 내가 살게 하고 그럼 막내가 제가 가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윤직원님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죠. 윤직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 요거는 아마 가서 뭐 나는 프림 뭐 몇 숟갈 넣고 막 이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그건 80년대죠. 80년대.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설문 결과니까요. 커피 심부름이라는 게 우리 윤직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사주면서 앱으로 간단히 주문하고 그냥 그 요즘 뭐 사이렌 뭐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 픽업만 해라. 요런 정도면 오케이다라고 윤직원님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그게 아닐 거다. 커피 심부름이라 하면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사와라. 우린 역시 옛날 사람이었던 걸로. 원서 번역 제때 했어야 되는데. 커피 심부름이 역시나 3위였고요. 자, 2위 가겠습니다. 야, 이건 너무 사적인 영역을 부탁하는 게 아닐까요? 제 그 논문 번역은 아마 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사적인 자신의 그 학업에 너가 좀 도움을 달라 이런 거니까. 요즘 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자녀 관련된 거 한 달이 또 건너잖아요. 그건 이제. 아, 이렇게 갑니까? 예. 근데 정말 이거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정말 네. 네. 교수님 여기서 그렇다면 이러한 정말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을 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대답하고 안 해야 되나요? 제 거 뺏어가지 네, 마시고요. 대답하고 책상에 올려놓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다시 가져가실 때까지. 근데 이거는 저 예. 정도 되면 저는 요새 문화는 얘기해도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진짜 전문가가 특수한 분야인데 아래 직원이 하는 거라면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하든지요. 예를 들면 수고료를 정말 시세에 맞춰서 네. 뭐 아니면 뭐 한 10% 정도 할인만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 맞춰서 이렇게 하든지. 시세보다 10% 얹어서. 예. VAT 그래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네. 그게 아니라면 저 정도 부당한 거는 저는 아니 근데 아직도 이런 게 있나요? 진짜 2위로 나왔으니까요. 2위가 지금. 나와서.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조직 문화가 많이 이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1위 보겠습니다. 저희 그 제작진의 증언에 의하면 그 1위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내가 지인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요즘 어떤 선물이 좋은지 요 가격대에서 왜 그런 것도 좀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요즘은 요게 좀 인기래 하는 그 트렌드를 너가 나보다 어리니까 잘 알지 않니? 뭐 약간 요런 약간의 칭찬 비슷한 것까지 얹어서 한 5만 원대 선물이면서 되게 센스 있게 보일 만한 선물 있잖아. 뭐 그런 거 하나 좀 골라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5만 원 받고 4만 원짜리 고르면 되잖아요. 괜찮네. 그런 역시 방법이. 지혜로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수용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땡큐 하고 저는 고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야, 다은아? 내가 5만 원 줬는데 이거 4만 원이던데? 아니 꼭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 거 이제 지시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인품이시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윤직원님 어때요? 저런 부탁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제 동기가 이제 상사한테 현 직장 얘기 아닙니다. 예, 전에 다니던 어떤 회사에서 담배 심부름을 그 감기약 심부름이랑 담배 심부름 이런 거를 좀 시키시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아요? 교수님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만물 박사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저런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진짜 감기가 심해요.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감기약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해. 이런 거 인간적으로 한두 번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죠. 반복이 돼서 이제 하면은 5만 원짜리 4만 원 샀는데 한번 걸려.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뭐 슬슬 연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부러 걸리고 영수증 바닥에 흘려가지고 4만 원짜리 산 거 일부러 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원래
수수료 요즘 문화는 그런데. 괜찮다. 그런 아까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센스, 야 너가 나보다 젊고 센스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가면서 얹어줄 때는 저 같으면 더 칭찬을 얹어서 돌려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보다 훨씬 센스 있고 젊으신데 거울만 봐도 훨씬 젊으신데 직접 하셔도 뭐 저는 될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빨리 가야죠. 하고서 되돌려 드리고 네. 저는 가고 막 또 요청하시면 제가 사는 법 알려드릴게요.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요새 여기에 랭킹이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고 사실 요새는 우리가 톡 얘기 많이 해도 톡 선물하기에만 가도 순위나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선호하는 것들 뭐 그런 사이트 오히려 알려드리고 네. 그냥 이렇게 자립심을 계속 키워드리고 자립심을 네. 키운다. 네네. 되게 적합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두 분께도 저 궁금했어요. 이제 공연 가시고 이렇게 하면 사전에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뭐 몇 곡을 부르기로 하고. 근데 뭐 현장에서 약간 이 업무 외의 일이 좀 주어지는. 이를테면 오늘처럼 두 분 사이에 저희가 반목을 만들려는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거나.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업무 외의 것을 현장에서 뭐 요구받았거나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10번을 공연한다 그러면 한 6, 7번은 그 사전에 얘기되지 않았던 것들을 맞아요. 요청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뒤에 팀이 늦어서 저희가 원래 30분 공연을 한 거였는데 뭐 1시간을 더 해달라. 그러니까 뒤에 팀이 올 때까지 해달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거의 1시간 넘게 더 했지만 예. 뭐 뒤에 팀이 이제 늦으니 조금 더 해달라 했는데 안 오니까 무대에서 저희가 갑자기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면 네. 저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계약에서 이게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추후에 네. 그 업무의 수당이라고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땐 그렇지만 이제 그 더 아니요, 그런 거 안 네, 봐요. 전혀 회의가 그런 더- 거 없죠. 네.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대신에 또 다른 좋은 공연이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섭외 자주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무대에 쓰면서 무대가 너무 또 좋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당황스럽죠. 네, 무대 위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전달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확실히 그런 계약 이상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주어지거나 이럴 때 워낙 다들 그냥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결하는 게 되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훈훈하고 따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스트레스로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좀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다은 씨는? 내가 오늘 한 4곡 하면은 컨디션 끝인데 네. 두 곡을 더 해야 되네 뭐 이런 거. 노래하는 건 별로 힘들지 않고요. 네, 저는 노래하는 것보다 약간 사람 상대하는 게 약간 힘든데 보통 그런 거는 다 오빠가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역할 분담 괜찮네. 네, 그래서 저보다는 약간 오빠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딱 그게 나누어져 있어요, 전담이. 네, 오히려 밖에서 활동할 때는 오빠가 사람 상대. 네. 그러니 따뜻한 마음으로 노래 들을까요? 네, 디에이드의 첫 곡 지금 듣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일 것 같아서요.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첫 곡으로 네, 묘해 너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저녁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아서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싶어